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채권자의 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되죠. 그 결정의 내용을 등기부에 기입함으로써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누구든지 그 등기부를 확인하면 경매가 진행 중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유형 또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이렇게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 이유는 압류를 위해서, 즉 압류의 효력을 위해서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등기부를 확인함으로써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유의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 단계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이후 절차가 곧바로 진행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에 결정을 하고 이 결정에 대한 공고 그리고 고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의 결정은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일주일 이내의 결정, 즉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곧바로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종기는 1000매가 이전, 즉 첫 번째 입찰 기일 이전까지 정하게 되는데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게 되면 통상 2, 3개월의 기간 동안 내가 채권이 얼마나 있다, 내가 채권자이고 내 채권이 얼마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배당 요구와 동시에 채권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채권자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당 요구 종기일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을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에 내가 채권자라면 늦어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까지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적어도 배당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지정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즉 내가 아무리 선순위 채권자라도 이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본인보다 후순위 채권자라 해도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돈 내놔라, 이런 소리를 하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즉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경매에서는 어떠한 돈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 우리 경매 신청을 할 때 항상 등기사항 증명서, 즉 등기부가 첨부 서류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신청할 당시에 등기된 권리자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신청할 때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 등기를 마친 채권자는 등기부에 그 기록이 남아있겠죠. 따라서 등기부상의 권리자로서 가압류 금액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만, 예컨대 내가 가진 채권이 1억인데 가압류로 5천만 원만 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가압류는 판결을 받지 않은, 즉 일반 채권자의 지위죠. 경매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일반적인 채권을 가진 자입니다. 이 채권에 대한 확인을 본안소송, 즉 판결로서 다퉈서 내 금액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집행권한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본안소송, 즉 집행권한을 얻기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은 둘간의 채권일 뿐입니다. 이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 등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확인받기 전, 즉 집행권을 받기 전까지는 단순히 둘만 아는 채권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더라도 내가 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가진 채권이 있다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은, 즉 판결문 같은 증서가 없다면 가압류라도 해서 내 권리에 대한 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순위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을 말하는 것이죠. 전세권 설정 등기 또는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들은 등기부상 공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대항력을 이유로 전입이라는 공시수단을 두고 있지만 등기부에는 공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 종결일까지 내 임차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신고를 반드시 해야 내 순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결일까지 내가 선순위 임차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결국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특히나 소액 임차인, 배당 요구 신청만 하면 내가 권리 주장해서 최선순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따라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경매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배당 요구 종결이 언제인지, 그리고 내 권리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당 요구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죠. 내가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면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살겠다라고 하면 내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정리하겠습니다.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내가 선순위 채권자라도, 즉 등기되지 아니한 채권자일 경우에는 내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불이익, 즉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기부에 공시된 내가 순위 없는 일반적인 채권자의 지위, 아직까지 집행권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 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가압류 등기를 해야 배당 받을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다. 이때에는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지위는 주게 되겠죠. 잠정적으로. 그렇지만 내가 추가 채권이 있다. 이때는 별도로 추가 채권에 대해서 별도 권리 신고, 즉 가압류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순위 채권, 임금 채권도 마찬가지로 선순위 채권자가 있죠. 이때에도 가압류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선순위 채권의 지위를 보존받기 위해서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 채권자를 보시면요, 집행력 있는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은 아실 거고, 이 집행권한을 가진 채권자, 즉 판결을 받더라도 등기부에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매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겠죠. 따라서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인,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 근로기준법에 기한 임금 채권자, 그리고 상법상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 마찬가지로 임금에 준한 채권이죠. 이자 또한 반드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됩니다. 등기부에 공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이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때 등기사항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까지도 법원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곤 하죠. 그런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 신청을 했다면 그 내용을 법원에서 더 이상 확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가압류 신청을 했으면 자동 배당 신청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세 등의 교부 청구권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무서 또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배당 요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압류된 국세 교부권자도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
그 금액에 대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에 금액이 공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세는 압류 외에 별도로 금액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이죠. 배당편에서 상세히 확인하겠지만 국세 등이라 하면 국세와 조세채권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이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적 성격을 갖는 청구권의 권리자를 말한 것이죠.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 공고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라는 취지 내용, 즉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그리고 그 법원이 어디인지,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터넷 법원 경매 공고란이 있습니다. 또는 법원 게시판인데 실무적으로 인터넷 법원 경매 공고란 그리고 법원 게시판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배당 후 종기에 공고를 했다.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고 배당 요구 종기에 결정을 했고 또한 법원 게시판 그리고 인터넷 법원 경매 공고란에 공고를 했다면 그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따라서 배당 후 종기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됩니다. 이 고지는 이해관계인들에게 하는 것이고 이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법원에서 알 수 있는 자여야 되겠죠. 따라서 법원에 내가 채권이 있다라고 신고를 한 집행력 있는 정보를 가진 채권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가압류 채권자, 그리고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해서 우리 보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타 법률인 임금채권자, 이 자들은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고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최선순위 전 채권자에도 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지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서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송달 불능인지 또는 도달했는지 그런 내용을 경매사건 기록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은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를 결정하게 되고 결정은 공고해야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 및 공고된 내용을 고지하게 되는데 고지의 상대방은 이해관계인이 된 것이고 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서 알 수 있는 자여야겠죠. 따라서 등기부상에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자 또는 법원에 배당 후 신청을 한 권리자에 대해서만 이 고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국세를 관할하는 또는 지방세를 관할하는 세금 징수관청에는 결정 및 공고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받아라, 이런 취지겠죠. 이번 시간은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